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화공기사 필기에 대한 합격 팁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2018년도 책으로 2020년도에 시험을 봤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책을 혹시 저번에 사신, 예전에 사신 분이 계시면은 예전 책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화공 비전공자입니다. 일단 비전공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공자이신 분들은 사실 다 배우셨을 거잖아요. 근데 비전공자분들께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비전공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예문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책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화공양론이랑 단위조작은 한 과목이고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도 이렇게 한 과목인데 보기 조금 편하라고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비전공자라는 가정하에 저는 화공양론 단위조작 요 과목이랑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요 공업화학 부분 요 두 과목을 점수를 최대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일단 강의를 안 들었을 때 공정제어 같은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정제어 같은 경우에는 꽈락만 면한다 라는 생각으로 쉬운 문제만 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까먹은 점수들을 이 두 과목, 이 과목에서 따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력학이랑 반응공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혼자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학을 안 배우신 분이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반응공학도 한번 이해해 놓으면 쭉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처음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기본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공기사는 60점,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 과목을 그냥 꽈락만 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과목을 100점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팁을 일단 과목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셨을 때 파트 1부터 가지 마시고 저는 요거 파트 2 화공양론 부분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 화공양론을 보시면 챕터가 총 5개로 되어 있죠. 이때 이 기체의 성질 및 법칙, 에너지 수지 이 두 부분은 연력학이랑 관계가 있어요. 1과목 연력학이랑 관계가 있고, 그리고 단위한 산습도 물질 수지 이 3개는 뒤에 있는 단위 조작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 모든 챕터에서 이 화공양론 이 파트가 가장 쉽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 부분은 혼자서 독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이해를 내가 확실히 하고 간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두시면 그래도 1과목이랑 3과목을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력학을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 챕터 1에 똑같이 이 단위가 있어요. 단위 조작에도 서론에 또 단위가 있거든요. 그만큼 화공기사에서는 단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위를 무조건 잡고 가셔야 돼요. 저는 단위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이 페이지를 봤어요. 그리고 계속 외웠거든요. 화공기사에서는 이런 단위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문제에. 아니, 당연히 문제에서 뭐 1ATM이라고 뭐 이런 건 주겠죠. 근데 단위 환산을 할 때 이걸로 뭐 환산을 해야 되면은 1ATM이 760토르고 이런 내용을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외우지 않으시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잘 외워놓으시면 문제를 풀지 모르는데 단위만 맞춰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한 문제로 합격, 불합격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는 진짜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위를 외울 때 그냥 이 압력이 이거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압력은 단위 넓이에 작용한 힘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이 정의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단위 넓이당 면적당 작용한 힘, A분의 F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놨을 때 F는 힘이니까 뉴턴이고 A는 미터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뉴턴 미터 제곱이고 파스칼이다. 그리고 다른 힘의 단위 킬로그램 힘을 사용했을 때 이게 되고 센티미터로 또 될 수 있으니까 센티미터 제곱일 때 이 단위가 또 압력의 단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정의를 생각해놓고 단위를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다 외워두시면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단위에 대해서는 꼭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연력학에서는 요 챕터 4 여기까지는 혼자 공부하시기에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그나마 쉬운 부분이거든요. 뒤로 넘어가면은 공부하기가 조금 싫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력학 1법칙 기본 개념에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고 엔탈피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정 부피, 일정 압력, 그리고 일정 온도, 단열 이걸로 나눠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잡고 가시면 이 뒤에 연력학 2법칙이나 이쪽 가셔도 꽤 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조금 나눠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개념을 딱딱딱 잘 잡고 외워놓으시면은 뒤에 가서 공부하기가 진짜 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연력학, 역학이라는 게 공부를 하고 싶은 과목은 저는 아니었거든요.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보기가 싫었어요. 막 그래도 머릿속에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해놓으면 한 번만 잡아놓으면 문제가 꽤 잘 풀리는 그런 과목이 연력학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이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로 바로 가지 마시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쏙 훑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문제만 먼저 보면은 공부하기가 더 싫어질 수 있어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문제만 먼저 보면은. 그래서 공부가 더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냥 줄글이라도 훑어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식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줄글이라도 한번 싹 읽어보고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단위주적 화공량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화공량론 이 부분을 보셨으면은 일단 문제로 넘어가셔도 돼요.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내용이나 공식을 보고 그 공식을 대입해서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금방 공부가 되기는 해요. 사실 화공량론이랑 단위주적 이 과목이 제일 할만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좀 이 과목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를 하시면 이제 실기도 망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주작이 실기에서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잘 잡고 가시면은 필기에서도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이고 실기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주작은 특히나 이렇게 챕터가 많지만 챕터 9 여기까지가 진짜 많이 나오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버리시고 여기까지를 공부를 조금 빡세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문제를 잘 읽으시고 그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요구하는지만 판단을 한 다음에 바로 대입해서 풀면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거의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독학을 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파트가 이 단위주작 화공량론 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제어는 저는 그 꽈락만 면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서론이 공정제어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제어가 뭔지도 모르고 이 공정제어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건 아예 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론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정제어가 뭔지 여기에서 사용하는 뭐 변수, 입력 변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뭔지라는 거를 조금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대해서 내용을 잘 잡고 가시고 그리고 공정제어에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플라스 변환하고 전달함수 일단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그 표가 있어요. 표는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 전달함수랑 1차 공정
여기 부분까지는 그래도 꽤 할만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일단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외우세요. 여기까지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꽈락을 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라도 공부를 꼭 좀 해놓으시면은 점수를 꽤 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어계 구성 요소 이 부분도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은 이제 PID 제어, PID 제어기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라도 블록선도나 전달 함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적어도 줄글로 된 이론이라도 좀 공부를 해서 꽈락을 면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업화학이에요. 공업화학은 내용이 진짜 많아요. 거의 다 암기예요. 그리고 암기이기 때문에 비전공이신 분들이 공부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우면은 답을 찍으면 되니까 어려운 게 그렇게 막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인터넷 카페, 뭐 화공월드나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 후기를 보니까 하루 정도를 공업화학을 그냥 잡고 빡세게 했다 이랬는데 막 85점, 90점 이렇게 나왔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날 잡고 진짜 열심히 막 외우시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처음에 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해를 해놓으면은 문제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풀리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단 비전공자분들께서 점수를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일단 여기서는 화학반응공학 여기 부분이랑 속도법칙이 있잖아요. 여기서 0차 반응이 뭔지, 1차 반응이 뭔지, 2차 반응이 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 시기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반응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기가 뭐 회분식 반응기는 뭔지 그래서 이 반응기가 어떤 공식이 나오는지 요거를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공식이라도 외워놓으시면 뒤에 가서 풀리긴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응기에 대한 공식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응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반응기를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놓으셔도 문제가 꽤 풀립니다. 확실히 풀립니다. 좀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화공기사라는 기사 자체가 수업을 듣지 않고 독학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수월한 기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화공기사를 따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필요하니까 따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점수를 잡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점수를 따겠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라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남은 시점에서 포기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붙는 게 시험입니다. 전날 밤 12시여도 아직 9시간이나 남아있어요. 9시간이면은 생각보다 공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전날 평균 51점, 50점 이런데도 다음날 아침까지 9시간, 10시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으로 봤을 때 10점? 10문제? 그거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붙어서 다음에 실기 후기 때도 만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뿅.